문 대통령이 요즘 조금 붕 뜬 것 같아요. 제가 정상회담 할 때까지 대통령이라 부르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 결과가 뻔하니까 그때부터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쓸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부르기 싫은데요. 대통령이라 말 부르지 말라고 하지만 뉴스 브리핑에 최소한의 품격을 위해서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며칠만 더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우리의 운명인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긴 운전석에 좀 앉아서 한 1m 운전을 하니까 이제 전 세계 운전을 다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들겠지요. 이게 착각이라는 게 드러날 때까지 머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제가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목사님들 앞으로 님자도 뺄까 생각 중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 불러다가 국가조찬기도회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국가가 걱정돼서 기도하고 싶으면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중에 나라 망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 굳이 대통령 같은 사람들 빼고요, 당신들끼리 정말 남산에라도 올라가 가지고 이 고생하는 국민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좋은 장소에서요, 비싼 밥 먹으면서 국가조찬 기도에 대통령이 무슨 누구든 누가 되든 붙어다가 조찬 기도에 하는 이런 행태가요, 정말 이제는 목사까지 정치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이나 제 회원 중에서 목사님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꾼 목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신을 섬기면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불러다가 국가조찬 기도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번창함과 건강과 무궁무진한 영광이 있으라고 축도했습니까? 자, 여기에 축사를 통해서 50주년을 맞은 기도회를 축하하는 한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조찬 기도회가 50년이 진행됐다는 것은 참 기독교가요, 썩어 문드러져서 50년 동안 굴러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에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초석을 놓겠다. 당신이 할 정도의 일 같았으면 당신 앞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당신보다는 유능하지 무능하지는 않으니까 다 해결했을 거예요. 어제 야당 대표들 불러가 청와대에서 밥 먹였죠. 자신들이 꼼수, 비핵화 합의해온 데 대해서 야당들 일단 설명하는 쇼 한 거죠. 제 같으면 안 가거나 갔으면 내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올바른 원칙은 이런 건데 하고 쏴 붙여버리고 그냥 밥 안 먹고 나왔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북과 대화해도 대북 제재 공조는 이완될 수 없다. 그래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재확인을 해서 미국에 전달해서 미국이 이것들이 지금 북한과 더불어서 제재를 이렇게 완화시키고 없애려고 중국 지시받고 일어나 하는 의심을 못하도록 안심시키고 미국이 지금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놓은 북한의 ICBM도 북한이 동결했다가 개발 중단을 하고 점진적 폐기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얹어서 미국과 같이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이 들으라고 한 이야기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문 대통령한테 꼬드겨서 그래 문씨 당신 말이 맞소. 앞으로 우리는 북한 문제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아무도 못 해내는 위대한 일을 당신이 해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속으로 북한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서 표현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우리를 꼬드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등신인 줄 아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물밑에서. 이렇게 미국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미국의 정보를 총관장하는 국가정보기관 수장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에 대해 진입하기 우선돼야 된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은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그대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 이게 9.11 이후에 생긴 새로운 기관이죠. 9.11 때 FBI, CIA부터 군정보기관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아서 테러범들이 미국에 와서 비행기 훈련 연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 세계무역센터를 들고 받을 때까지 미국 정보기관들이 포착했음에도 공유하지 않았다. 이래서 생긴 정보기관이 DNI입니다. 여기에 댄 코츠 국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의 위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해서 희망의 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북한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과 평가를 계속하겠다면서 과거 모든 대화 노력은 실패했고 단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현재 진행되는 이 모든 것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화 의지 표명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자, 뻥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 국장도요, 청문회에서 미북 대항 대화 및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관련해 낙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고, 그는 제임스 이노퍼 군사유행장 대행이 북한의 태도 변화가 다소 낙관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말하자면 우리에게 비핵화 의지를 증거로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을 했고, 이어서 북한은 미국의 치명적인 위협으로 남을 거다면서 추가 미사일 발사는 거의 확실하고 추가 핵미사일 시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한 신문에 보면 세계일보에 누가 덫에 걸렸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정은과 트럼프를 놓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먹혀들어서 김정은이 항복을 넣은 거다. 아니면 트럼프가 김정은의 덫에 단단히 걸려들었다. 이야기가 두 개 다 뻥입니다. 기자의 상상력에 정말 애도를 느낍니다. 트럼프가 기선을 제압을 했냐라고 봤을 때 기선 제압을 하지도 못했어요. 압박을 했으니 김정은이 우회 돌파를 하는 거고요. 그 압박이 우회 돌파라는 방법으로 나오는 데는 영향이 있었을 건데요. 그럼 그 우회 돌파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되어서 비핵화에 도움이 돼야 될 건, 이거는 또 다르게 미국을 한번 꼬드겨 장난을 쳐서 시간을 벌고 제재를 완화시킨 뒤에 제재 전선을 무력화시킨 뒤에 빠져나가겠다라는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때려서 김정은이 굴복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거예요. 굴복이 아니라 이제는 색다른 형태의 꼼수를 또 쓰는 겁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꼼수가 아니라 한국을 인질 삼았어요. 그럼 김정은의 덫에 트럼프가 걸려들었나라고 볼 때 김정은의 덫에 트럼프가 걸려들은 게 아니라 김정은이 한국을 인질 삼아서 미국한테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인질범의 머리에 총을, 인질범이 인질의 머리에 총을 대고
경찰 앞으로 나가는 양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김정은의 덫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약점들을 김정은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는 조금 해석은 가능하겠죠. 어쨌든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또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매몰차게 대화도 안 된다. 계속 우리 편에 서서 같이 쪼아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요인이 지금 한국의 좌파 정권과 미국의 우파 정권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고 이걸 억지로 끌고 가게 되면 한국의 썩은 민족적 자부존심을 자극하게 될까봐 미국이 우려하기 때문에 하도 운전석에 앉겠다니 운전석에 잠깐 앉아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기회부여가 북한의 인질범이 되어서 돌아와서 인질과 짜고 치면서 미국을 속이려고 할 때 미국은 그것을 용납은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 정권을 어쩌지 못하는 이 한계, 미국이 중간선거가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틈새를 이용을 해서 김정은이가 남쪽을 똘마니 삼아서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처럼 트럼프를 결국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미국이 양보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자기 입으로 전임 대통령이 잘못했던 길들을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정은의 노림수는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벨벨 특강에서도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북에 쳐들어올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한반도에서 미군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북한의 영향력 행사로 미군이 훈련을 중단 축소하게 되는 사례를 남기면 미군의 존재가 이제 북측의 입장에 따라서 철수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전례가 생긴다라는 부분. 즉 지금까지 북한은 미군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었고 한국 정권도 이 한미 군사적 동맹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북한의 말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줘서 북한이 그걸 주장해서 자 그리고 그 사이에 4월 달에 정상회담을 끼워 넣어서 4월 말에 2달 해야 될 실제 기동 훈련을 한 달로 줄여가지고 한 달도 안 되겠죠. 적당히 끝내는 선례를 만들게 되면 이제 미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얼마든지 미군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권한을 점점점 뺏어와서 미군이 나가도록 하는 그 출발점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북한이 평화협상을 제안하면 이것이 한국 정부가 다음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퍼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정책연구소 국장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만약 미국이 대화의 장에 안 나가면 김정은은 미국이 대화를 거부했다라고 해서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고 트럼프가 그래서 단호히 그냥 북한 제안을 걷어차버리거나 무시하면 미국 내에서 전 세계에서 역풍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를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북한이 그리고 다시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미국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미국이 응해주지 않아서 북한이 저리됐는데 또 무슨 제재를 하냐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화 거부를 비판하면서 제재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 편에 가담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지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과 대화를 응애는 주되 본 대화가 아닌 탐색 대화를 해서 북한 측의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실제 실행적인 부분에서의 허점을 잡아내서 그걸로 판을 이유 있게 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동아일보에 실렸는데요. 거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허버드라고 전 주한 미 대사를 한 사람이고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을 빼놓고 남북 간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다. 문 정권이 한미 협의를 통해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근데 지금 문 정권은 한미 협의를 하지 않고 북한과 몰래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북 정책에는 미국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10월 4일 정상회담을 하고도 북한과의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버렸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뭐 하려고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지 정말로 모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빅트차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허버드 대사가 좀 우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빅트차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사용 경고 시리즈의 절정이었다. 북한은 빅트차 사태를 보고 엄청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빅트차 개인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북한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 시도에 촉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북한과의 그냥 대화를 주장하고 비둘기파 주장을 하는 문재인의 주장들을 일부 수용하는 빅트차를 대사에 내정해놓고 미국이 날려버린 것은 너네들이 원하는 부분이 한국에 관철되어서 한국적이 접촉한 빅트차를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번에 대범한 합의는 항상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대범한 척 하면서 합의를 한 뒤에 이해 못할 파기가 잇따랐다. 과거에 비핵화에 하겠다고 6자 회담을 하고 이래놓고 딱 이렇게 입장을 바꿀 때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미국은 대화가 본격화될 때 핵 포기를 처음부터 요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미국 공영방송에 출연을 했으며 체제 안정이 보장이 되면 핵 보유를 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대화 국면을 이용해 대북 탐색전을 벌여야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의도를 알기 전에는 협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탐색은 되지만 협상은 안 된다면서 지금 북한이 협상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밀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의 비핵화를 지금 그걸 미국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러다고 말을 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에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의 진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은 평화협정 같은 협정문 종이 조각 이상이다. 북한은 왜 지금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부대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주한미군, 주일미군 철수의 문제를
던질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는 미국이 협상의 카드로 한 번도 응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결국 의미 있는 협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한국 대사를 지냈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다. 지금은 행복해야 될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말을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기로 한 9.19 합의, 6자 회담 때 했죠. 9.19 합의에 동의하는지 이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더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현 상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회를 갖다가 북한하고 이렇게 조금도 만나지 않고 걷어차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곤혹스러워질 수 있으니 일단 탐색은 해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명분을 확보해야죠.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문병인 핵시설 가동 중단 카드가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핵시설에는 핵무기 연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이렇게 생산되고 또 고농축 우라늄도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북한 전역에 숨겨놓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영면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것을 제안한다고 미국에서 크게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탐색 대화를 하면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